네, 10주차 강의 요약입니다. 차세대 미디어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메타버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미디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미디어가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차세대 미디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기존 미디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통 미디어 또는 올드 미디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반면에 또 뭐가 있죠? 예, 차세대 미디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뉴 미디어 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미디어, 전통 미디어, 올드 미디어라는 도대체 뭘까? 무엇일까? 예,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대중 매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라디오, TV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매스 미디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대중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획일성, 그다음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일보, 뭐 충청신문, 예, 우리 지역에만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다는 얘기죠. 자, 그 반면에 차세대 미디어는 여기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서 이 기술이 발전이 된 거에 따라서 기존의 매체들,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들이라는 게 뭐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기존의 매체에다가 새로운 기술이 여기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터넷. 인터넷 기술이 결합돼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진보된 기능을 가진 미디어라는 거죠. 그러면 진보된 기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사용자들이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어,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눌러줄 수 있고 댓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신문,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 있어요.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디지털 공간이다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인데, 자, 메타버스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이에요. 예, 좀 말이. 예. 그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러면은 가상 공간? 가상 공간. 거기에 누가 있죠? 아바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메타버스의 개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도대체 이게 뭐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 뭐가 있었죠? 가상세계다라는 거예요, 가상세계. 자, 가상세계인데, 여기에는, XR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요. XR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여기 X가 이제 AR도 있고, VR도 있죠. AR은 증강현실, 그다음에 VR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가상세계. 어떤 직관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버스는 현실과 상상을 실현하는 디지털 현실 세계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돼요. 메타버스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모든 디지털 공간의 조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일단 현실 세계에서 다중 사용자 중심, 예, 현실 세계에서 접속을 하죠, 사람들이. 접속하는데 다중 사용자, 뭐 2,000명, 2만 명, 20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은 사용자들, 다중 사용자들이 접속을 한 무한한 디지털 현실 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갑자기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뭐가 있다? 나의 아바타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세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메타버스는 이제 언제 나왔을까? 1992년. 오,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닐 스테펀슨의 어떤 소설, 여기 SF 소설에서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아바타는 뭐, 언제 2003년도에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초기 산업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PC통신이요. PC통신 여기 보면 하이텔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됐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싸이월드, 요런 데에서 우리나라는 그 메타버스가 이제 처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역사는 뭐 여러분들 뭐 이거를 굳이 다 뭐 리니지라던가 싸이월드라던가 뭐 심즈라던가 뭐 요즘에 뭐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뭐 제페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된 거죠.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활성화됐는데, 자 여기 이제 그래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메타버스가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폭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아바타. 아바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아바타예요. 뭐, 분신, 화신,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바타는 뭐냐면은, 사이버 가수 아담이에요. 198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SM의 에스파 여기도 이제 아바타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 뭐 로블록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페토,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포트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 어, 그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게임성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비게임성이다. 아니면 두 개가 절충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메타버스의 분류. 메타버스에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 여기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 공간에서 2D나 3D로 표현되는 어떤 가상의 물체를 겹쳐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요거죠. 포켓몬고. 포켓몬고 게임이 이제 그 증강현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업체에서도 증강현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인데,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삶, 라이프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가상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SNS 활동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세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를 어떤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어스예요. 우리가 이제 구글어스 하면은 이제 지구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세계를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거울 세계. 그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이제 버추얼 월드라고 얘기되는데 현실의 세계를 확장시켜서 유사하거나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주는 것들, 뭐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메타버스의 그 네 가지 가장 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유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메타버스의 이 역할은 도대체 뭘까? 메타버스 미디어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이거죠. 세상과 인류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 변화시켰냐? 요런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활용 사례는 뭐가 있어? 활용 사례는 말 그대로 뭐 가상 오피스라던가 사무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설명회,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 여기 뭐 CU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람인데 전시회, 그 다음에 박람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쇼핑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죠. 뭐 롯데 홈쇼핑이라든가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연 예술, 뭐 공연, 예술, 관광, 예능, 경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도 뭐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신입생 대상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죠. 제페토, 그다음에 아마 이거 여러분들 그 비전데이인가요? 그때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술 동향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가 있고, 하드웨어적인 분야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포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 로그인해서 사용하기 위한 포털 시스템, 즉 플랫폼에 대한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그런 그 발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VR 기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보는 VR 기기, 그다음에 뭐 햅틱 기술이라던가 통신 기술 이쪽 측면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지금 점점 이제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VR 기기의 가격들이 나와 있는데 가격들이 아직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런 형태로 안경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웨어러블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가상경제, 가상경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연계가 되겠죠.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NTF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Non-fungible, 그다음에 토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는 여기 그 나온 것처럼 이거 그림이잖아요. 그림이고 이런 거 뭐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산에다가 토큰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붙여요. 이 자산인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내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즉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요? 토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토큰을 붙여요. 그 토큰이 뭐냐면은 디지털 파일이에요. 디지털 파일인데 여러분들 아마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봤을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파일인 토큰을 하나 붙입니다. 근데 이 토큰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고유한 인식값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고유한 인식값이 뭐 있죠? 대전대학교에 왔을 때 마치 그 학번처럼 어떤 고유한 인식값을 붙여서 이거를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에서 토큰, 디지털 파일인 토큰을 하나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또는 사야 될 때 이거는 어디서 한다? 플랫폼 또는 거래소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플랫폼,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NTF도 뭐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